새벽 2시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뒤척이고 있습니다. 매번 화장실에 가야 할 것 같고 방광은 항상 가득 차 있습니다. 55세나 60세가 넘으셨다면 이 문제가 익숙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몇 가지 흔한 야간 습관만 고치면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중장년층의 70% 이상이 매일 밤 반복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숙면을 방해하고 화장실에 더 자주 가게 하며 궁극적으로 건강을 해치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점은 이러한 습관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꾸면 우리 몸에 놀라운 도미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광 건강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기억력, 활동성, 전반적인 삶의 질, 그리고 무엇보다도 숙면을 취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5번째 적은 하루 종일 발에 붓기나 부종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단순한 미용상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발이나 발목이 붓고 무겁게 느껴진다면 실제로 체내에 체액이 많이 축적되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체액은 우리가 누우면 다시 쌓여 결국 신장을 거쳐 방광으로 이동하고 밤에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이 현상을 체액 재분배라고 하며 밤에 소변을 보기 위해 자주 깨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의학적으로 이 질환은 얀뇨증이라고도 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물 한 잔을 마시지 않더라도 낮 동안 다리에 축적된 체액은 밤에 신장으로 이동하여 소변으로 전환됩니다. 결과적으로 수분 섭취량과 관계없이 저녁 소변량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이 문제에 대한 실용적인 해결책이 있습니다. 발에 양말 자국이 보이거나 걸을 때 다리가 무겁게 느껴진다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압박 스타킹이 효과적입니다. 낮에는 착용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벗으세요. 적절한 압박 강도를 결정하려면 의사나 물리치료사와 상담하세요. 또한 낮에 오랫동안 앉아있거나 서 있어야 한다면 12시간마다 간단한 발꿈치 들어올리기 운동을 하거나 빠르게 걷기 운동을 하세요. 매일 2030분 동안 벽에 발을 기대어 놓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림프 순환이 개선되고 체액이 다리에 쌓이기 전에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한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종종 간과하는 과도한 나트륨 섭취입니다. 저녁에는 짠 음식을 꼭 줄여야 합니다. 특히 가공식품, 인스턴트 수프, 크래커, 빵, 햄, 소시지, 청량음료, 간식에는 나트륨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체내 수분 저류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요로를 자극하여 밤에 소변을 더 자주 보게 만듭니다. 부기가 지속되거나 호전되지 않으면 반드시 의사의 진찰을 받으십시오. 심장, 간, 신장 또는 혈관 문제일 수 있습니다. 또한 눈에 띄지 않더라도 내부 정맥류나 혈액순환 문제의 초기 징후일 수도 있습니다. 6번째 적은 열을 가두는 것과 잠옷입니다. 가장 과소평가된 실수 중 하나이지만 고치면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열은 침실 온도와 수면 중 잠옷이 제대로 식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침실이 너무 덥거나 두껍고 땀에 젖은 잠옷을 입고 자면 몸이 자동으로 옷을 벗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수면의 필수적인 생리적 과정 중 하나인 항불안 호르몬인 바소프레신의 분비를 방해합니다. 이 호르몬은 수면 중 소변 생성량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수면 초기에 배변 활동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면 이 호르몬이 충분히 분비되지 않아 수면 중 소변이 과도하게 생성되고 결국 물 한 잔을 마시지 않았는데도 밤에 자주 화장실에 가게 됩니다. 또한 더운 환경은 신장의 활동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신장이 쉬어야 하는 밤에도 더 많은 체액을 걸러내도록 자극합니다. 이는 얀뇨증을 악화시키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상적인 침실 온도는 섭씨 19도에서 21도 사이입니다. 에어컨이 있다면 이 온도로 유지하세요.
에어컨이 없다면 저속 선풍기를 사용하거나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세요. 통풍이 잘 되지 않는 두꺼운 플란넬이나 합성 섬유로 만든 잠옷은 피하고 면이나 리넨처럼 가볍고 통풍이 잘 되는 소재를 선택하세요. 또한 잠자는 동안 땀을 많이 흘린다면 몸이 바깥 온도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불을 덮고 자는 것이 편안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너무 많이 덮으면 수면 호르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적은 7번째는 이 증상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식사 시간을 조정하고 수분 섭취를 줄이고 잠자리 자세와 심지어 방 온도까지 바꿨는데도 여전히 밤에 2-3번 이상 화장실에 간다면 이는 정상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체 어딘가에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전립선이 요도를 부분적으로 막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초기 증상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만성 변비입니다. 대변이 과도하게 축적되면 골반과 방광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해 얀뇨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원인으로는 심장 기능 저하, 간 기능 장애, 신장 질환 또는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질환은 신체의 체액 조절 능력에 영향을 미쳐 잦은 얀뇨증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증상이 기저정맥류나 장기 순환 문제의 징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야간 졸음이 수면 무호흡증의 징후일 수도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수면 중 몇 초 동안 호흡이 멈추는 질환으로 깊은 수면을 방해하고 소변량을 증가시키며 심장에 장기적인 부담을 주는 질환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생활 습관을 개선했는데도 여전히 밤에 자주 깨는 경우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꼭 전문의의 진찰을 받아보세요. 시작하기 전에 오늘 여러분의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설정해서 최고의 건강 팁을 놓치지 마세요. 지금 보고 계신다면 공감해 주시면 좋겠어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에 1을, 마음에 안 드셨다면 0을 입력해 주세요. 대부분의 경우 일찍 발견하면 질병이 큰 문제가 되기 전에 쉽게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한 연구에 따르면 밤에 소변을 보기 위해 3번 이상 깨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낙상 위험이 거의 70% 더 높고 심장질환 위험이 50% 더 높으며 단 6개월 만에 치매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자주 깨면 신체가 깊은 수면 단계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는데 깊은 수면은 신체 정화 및 회복, 면역력 강화, 기억력 보호에 필수적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 이 문제는 전립선이나 방광 질환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음 7가지 밤의 적들 때문입니다. 특히 6번과 7번에 주목하세요. 첫 번째 적부터 시작해 봅시다. 바로 이 증상이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노화의 정상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밤에 3-4번 소변을 보려고 깨는 것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정상적인 현상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증상은 실제로 신체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60세가 넘으면 밤에 1-2번 소변을 보기 위해 깨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 자주 깨면 정상적인 것으로 여기기 어려워지고 수면이 방해받으면 피로가 심해지고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를 그저 나이가 드는 것으로 여기고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증상이 기저질환의 초기 징후일 수 있지만 제때 진단받지 못하면 질병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빈번한 얀뇨증 증상의 대부분은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는 나쁜 습관이나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습관은 종종 건강한 습관으로 오인도 됩니다.
그러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매일 밤 좀비처럼 기어가 화장실에 가야 하고 아침에 지쳐 깨어나는 삶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마세요. 오늘 영상을 통해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오늘 밤부터 숙면을 취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건 정말 무서운 습관이에요. 노인의 85% 이상이 매일 밤 이렇게 하는데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허브차를 마셔 몸을 이완시키거나 샐러드, 수프 또는 수박 같은 과일을 드셔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건 건강에 좋고 잠도 잘 오잖아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것들은 건강한 음식입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이렇게 건강하고 가벼운 음식조차도 9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이내에 이런 음식을 먹으면 신장은 여전히 낮 동안 활동합니다. 우리 신장은 물 한 잔과 수박 한 조각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물을 마시면 신장을 활성화하고 방광이 밤새도록 쉬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허브차나 토마토 수프와 같은 음식에는 소변 생성을 촉진하는 천연 성분과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오늘 여러분의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설정해서 최고의 건강 팁을 놓치지 마세요. 지금 보고 계신다면 공감해 주시면 좋겠어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에 1을, 마음에 안 드셨다면 0을 입력해 주세요. 허브는 가벼운 자극 효과가 있으며 토마토 수프는 칼륨, 마그네슘, 심지어 나트륨까지 풍부하여 신장 기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박 샐러드나 수분이 많은 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음식이라도 우리 몸은 여전히 낮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강한 식습관을 멈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생활 습관을 바꾸면 됩니다. 이상적으로는 잠자리에 들기 최소 2시간 전에 저녁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일몰 시간이 계절에 따라 다르다면 해가 지기 시작하는 시간을 저녁 시간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면 몸도 휴식 모드로 전환됩니다. 밤에 갑자기 갈증을 느낀다면 큰 컵의 물을 마시는 대신 조금씩 마시거나 얼음을 천천히 녹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며칠 밤만 해도 놀라운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화장실에 가는 횟수가 줄어들고 잠도 더 깊이 들게 되며 몸은 마침내 회복할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 습관은 매우 논리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방광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출 전, 잠자리에 들기 전 또는 회의 전에 소변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루에도 여러 번 소변을 보고 습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방광이 근육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반복을 통해 학습합니다. 방광이 반쯤 찼을 때마다 소변을 보는 습관을 들이면 뇌는 그 상태를 꽉 찼다고 인식합니다. 결과는 명확합니다. 방광 용량이 감소하면 소변을 적게 보더라도 소변이 마려운 느낌을 받게 됩니다. 건강한 성인의 방광은 약 300g더 400ml의 용량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나쁜 습관이 계속되면 소변량이 100ml에 불과하더라도 뇌에서 소변을 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결국 밤에 자주 깨게 되고 깨더라도 반컵 정도만 비웁니다. 이런 반복적인 실수 패턴이 계속되면 뇌는 계속해서 잘못된 신호를 보내 결국 깨게 됩니다. 특히 무서운 것은 밤에 자주 깨면 넘어지거나 뼈가 부러질 위험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고관절 골절, 두부 손상, 그리고 입원은 밤에 화장실에 가는 동안 많이 발생합니다. 더욱이 이러한 습관은 불면증과 불안감을 유발합니다.
그날 밤 다시 잠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쌓여 결국 만성 피로와 스트레스로 이어집니다. 그러니 해결책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화장실을 한 번만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을 위해 낮에는 너무 자주 가지 마세요. 정말 필요할 때만 가세요. 방광이 약하면 방광 훈련을 통해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일정 시간 동안 3, 4시간마다 소변을 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방광은 근육이기 때문에 훈련을 통해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적, 나쁜 수면 자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놀랍게 들릴지 모르지만 수면 자세나 베개 사용 방식은 밤중에 소변을 보는 횟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엎드려 자거나 복부에 압력을 가하는 자세로 자면 방광에 과도한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뇌는 방광이 가득 찼다고 생각하고 소변을 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실제로 잠에서 깨었을 때 소변이 거의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잘못된 베개를 사용하거나 똑바로 누워 자는 것은 호흡을 얕게 하고 산소 공급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 질환은 비만, 수면 무호흡증, 코골이를 겪는 사람들에게 특히 흔합니다. 이 질환이 있으면 방광이 약간만 차 있어도 우리 몸은 종종 깨어나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가능하다면 옆으로 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때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우세요. 하지만 복부에 압력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이 자세는 골반을 정렬하고 기도를 열어주고 복부를 이완시키며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또한 너무 두껍거나 딱딱한 베개는 목과 복부에 압력을 가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마세요. 특별한 의학적 이유가 없다면 엎드려 자는 것을 피하고 가능한 한 중립적인 자세로 주무세요. 똑바로 누워 자거나 뒤척이는 경향이 있다면 허리 아래에 작은 베개나 받침대를 놓아 몸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주세요. 이렇게 하면 밤새도록 자세가 흐트러지는 것을 방지하고 방광에 가해지는 불필요한 압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잠자는 자세를 조금만 바꿔도 밤에 화장실에 가는 횟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방광도 휴식 상태에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영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이 저지르는 마지막 3가지 실수입니다.